플러스 직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그 세 분께 각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 질문을 모두 받고 그 답변을 해당하는 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만. 네. 혹시 질의하시거나 뭐 의견 있으신 분 뒤에 안 계십니까? 예, 그러시면 지금 최민 의원이 뭐 각 부분별로 그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완용 기자님부터 답변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주 교수님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용 기자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균 대표한테 총선 대선 패배 책임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에서 왜 졌을까 여러 가지 보고서 하나로 답변이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죠. 대선은 후보가 약해져진 측면이 있고요. 의원들이 잘못한 것도 큽니다. 정당도 잘못한 게 크고요. 당원들 책임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는 김대중 정치 기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되는 걸 보고 되는 과정에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도 했었어요. 대통령 하려고 JP까지 손을 댔는데 그런데 충청이라는 지역과 보수라는 어떤 다른 노선까지 합쳐서 그렇게 해도 겨우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전공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사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기적이죠. 시민사회하고 결합하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지지 철회를 하고 두 번의 기적 덕분에 마치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하고 지금 야당하고 대충 실력이 비슷한 걸로 착각을 저는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난 총선 전에 의석수 차이 때문에 이기가 어렵다고 아예 신문에다 썼습니다. 의석까지. 이건 어렵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총선 일당 낸다. 거의 일당은 다 됐고 과반 어쩌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희망사항을 현실로 받아들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들고 총선 대선 패배 책임은 없대. 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됩니다. 당내 자원들을 총동원해야 되고요. 마음 상한 당원들 다시 마음 돌려 세워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호부 통합정당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시민사회 자원 다시 끌어들여야 됩니다. 젊은 유권자들 잡아야 되고 고연령층 마음 돌아주는 분들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걸 해내려면 현 지도부에서 해야 될 일은 친정체제를 갖추는 게 아니고 당 안팎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는 그런 조정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비판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정청래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지 세력, 핵심 세력을 확보해야 될 시기별로, 단계별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권 전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민주당부터 먼저 고쳐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에서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사분면 마이너스 1,21 지점을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왼쪽 그리고 약간 아래 그 지점에 저는 문재인 지지층이 집결해 있었는데 뻥돔에도 다 놓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것을 복원하고 그리고 SNS 등등의 기반을 마련한 스마트 정당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외연 확장 중원 싸움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집에 고간에 쌀이 다 비었는데 지금 다른 짓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주로 말씀드린 것은 흩어져 있는 지지층 복원을 위한 관점에서 3, 4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점을
먼저 고추 세워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최대성 의원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기성 정당으로부터의 대중적 이탈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당원 수가 일단 줄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존의 고전적인 정당 시스템, 또 고전적인 당원의 역할, 권리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문명적인 이동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시민들이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는 이런 것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탈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의 문제는 우리가 고전적 개념을 좀 탈피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왜 당원은 모든 일을 정당과 정당에서 선출하는 후보, 정책 결정 이런 것을 뭐 그렇지도 못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당원 주권론이라는 이름하에 다 결정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더 폐쇄적이고요. 또 당원들의 존재가 위원장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지금 위치 지어지는 이 존재로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로 저는 이동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당이 왜곡된 위원장과 지도부와 위원장과 또 당원이라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왜곡되고 일방적인 관계다, 그런 지적들이 고전적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열어냄으로써 상쇄하고 완충하고 보완하고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 훨씬 더 개혁적이고 진화적이었는데, 이것이 정당의 책임성, 당원들의 결정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옛날. 여기서 당원제도의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왜 모두 다 사실상 그렇지도 못하면서 국회의원과 위원장들이 다 결정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왜곡되면서 돌아가야 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그 대안 역시 당원제도에 대한 그 고전적인 개념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탈당이 자유로운 노마드적 당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의 굴레를 오히려 이탈하는 이런 문명적 대중적 흐름들, 정치적 흐름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것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끼리 결정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저는 사멸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뭐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 결정이나 생산 이 과정에서는 저는 입탈당이 자유로운 노마드 당원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당원이라는 칸막이, 문턱을 가지고 이런 결정과 생산의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거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과 당원의 어떤 권리의 등가성, 이것이 혹시 정당 책임이나 당원의 결정론을 왜곡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사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장 많은 논거를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당원으로 현대적 정당의 당원을 새롭게 개념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뭐 한 가지 질문을 안경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답 드리기 전에 최 의원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유권자들은 선거법이나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본을 잘 모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당내 민주화뿐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권력 갈등의 지금 요소가 되고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전략을 가져도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내부의 반대를 잘 설득하는 문제 이것도 사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1960년대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할 때 엄청난 당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입을 주도했던 맥거번이라는 상원의원은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됐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냥 기존에 미국도 오픈 프라이머리 전에는 당내 개파 보이스들이 대통령 후보를 막고서 조정해서 정했습니다. 일반 그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런 변화가 있기에는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그 1990년대 영국의 그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 때는, 블레어 총리 때는 이 사람은 1인 1표 그 원칙으로 당내 개혁을 할 때도 엄청나게 사실 반발이 있었는데 사실 1년 넘게 시간을 두고 당내 반대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당의 바깥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나 시민사회 이런 지지자들, 활동가들이 힘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그 개혁들을 추진했던 그런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당내의 이런 조직 노선이나 공천 제도에 관한 그 논쟁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론화시키고 그 세력들과 함께 연대해서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저는 강병민 교수님 제일 중요한 문제 얘기인데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전략이나 대안들이 뭐 예전부터 논의는 됐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거 같은 이야기를 어디 가서 계속 반복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기도 하는데 그러니 어쩌면 정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로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고 정치에서는 그 정당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하면 큰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내 반대파도 설득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순히 다음 총선에 재당선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광야로 나가고 광장에 나가서 많은 시민사회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시민과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정치인이 나와요. 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SNS 소통 많이 한다고 큰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비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반대파를 설득하고 자기 지지자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혼자만 떠들어서는 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역사에 남을지 모르지만 그게 선거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당내에 실제 선거 머신,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실패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진 큰 지도자가 아직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나 다음 대선에서는 저는 그럴 만한 인물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로 젊은 세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나서길 바라고 오늘 토론과 그런 주주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참석해주신 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이 토론은 사실은 저희가 대선 패배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에 대한 정말 통렬한 성찰과 자기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구호나 선언으로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 실천 방안과 프로그램들을 갖고 민주진보 세력이 새로운 비전을 국민과 함께 설득하고 공유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정당 혁신과 정치의 재구성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직 부족합니다만 그런 문제인식과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첫 출발이 오늘 토론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 두 분 발제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토론문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이고 의지고 집행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저희 민주당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김윤태 교수님, 최재성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토론해 주신 성환영 기자님, 정청래 의원님, 그리고 우리 안명진 교수님과 손정재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설날 복되게 잘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